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국경이 확정된 2024년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분쟁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끝나지는 않을 텐데 세계적으로 영토 분쟁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주변 바다를 통째로 꿀꺽하려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고 이를 사수하려는 주변국 사이 늘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중국해를 두고 분쟁 중인 베트남과 필리핀이 최후 통첩을 날렸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약 한 달 상간으로 중국과 그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러니까 현지 시각 7월 17일 베트남 정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서류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서류는 다름 아닌 남중국해에 대한 베트남 대륙붕 경계선 확장 요구, 즉 베트남 정부는 자국 인근 남중국해 200캐리 한계를 넘는 대륙붕의 바깥쪽 일부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공식적인 검증을 요구한 겁니다. 유엔 산하 위 위원회는 각국 대륙붕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심사해 권고하고 국가 분쟁을 중재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1997년에 설립됐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어 이들의 판단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이에 이 서류를 베트남이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리가 침해된다며 이런 행동은 갈등을 심화시킬 뿐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베트남 정부를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동일 서류를 제출한 것은 베트남이 처음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은 약 한 달 전인 6월 중순 필리핀 역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자마자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자국이 개발권을 갖는 남중국해 대륙붕 범위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접한 최서단 팔라완 섬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를 연장하고 이 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국 어민들에게 남중국해에서 정상주업 활동을 유지하라고 당부하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다독였는데요. 만약 이 두 국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두 국가는 확장된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바 이후로 중국과 양국의 갈등의 골은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더욱 깊어질 겁니다. 물론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검증하겠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의 이러한 요구는 중국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관련 국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남중국해가 어떤 해역이길래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시끌벅적한 걸까요? 약 70년 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배포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에서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주변에 직선 9개를 그려놓고는 이를 남해 9단선이라 명명했죠. 그런데 이 선을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앞바다까지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 80% 이상이 중국 영해가 됩니다. 즉 다른 동남아 국가에는 쥐꼬리만큼 떼어주고 남중국해를 꿀꺽하겠다는 의미.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양 영토 분계선을 가지고 수십 년 후 이를 인정하라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일대는 수많은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더욱 노골화됐는데 이에 빡친 필리핀이 2013년 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습니다.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PCA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의 9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그러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했는데요. 이 판결 덕분에 중국은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도 베트남도 대륙붕 한계를 연장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인데 도대체 대륙붕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요청이 제기되는 걸까요? 이유를 알려면 대륙붕과 관련된 긴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건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한 달 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신중히 이용해야 할 긴급성을 고려해 미국 정부는 공해 밑에 있지만 미국 연안에서 이어지는 수심 200m까지의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이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륙붕이 타국 연안에 이르거나 인접국과 공유하는 경우 그 경계에서는 미국과 관련국이 형평한 원칙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른바 트루먼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를 기초로 유엔의 해양법 협약이 태동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인 해양 영토 분쟁에 불을 지폈죠. 네덜란드, 덴마크, 서독 3국은 당시 해양 영토를 두고 충돌하다 ICJ에 해양 경계에 적용될 국제법상의 원칙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1969년 그 판결이 내려집니다. ICJ 판결문에 따르면 경계는 합의로 이루어지되 바다에 잠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수역 전체를 귀속시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육지 영토가 해저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된 곳은 그 국가의 영토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까지 그 국가의 관할권이 인정되면서 그 유명한 7강구 희망이 싹 텄었습니다. 왜냐하면 미 우주얼 해양연구소의 에머리가 1969년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제주도 남쪽으로 쭉 뻗어간 대륙붕이 이 부근을 거의 전부 커버하기 때문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 개념이 한국에게는 상당히 유리했죠. 그런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혼란이 가중되자 유엔이 나서서 새로운 해양법을 논의하기 시작해 1982년 채택했는데 이 협약에서 대륙붕의 개념이 사라지고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57조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두 연안국 사이에 200캐리 중간선을 긋고 200캐리 이내에서는 마음껏 자원개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범위가 다른데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연안국 간의 거리가 400캐리를 넘지 않는다면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중간선을 그어 양분하자는 것이 유엔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합의되거나 또는 200캐리 내에서는 상공을 포함 해저, 하층부까지 자국의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마음껏 자원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동협약 제76조는 그가 논란을 야기했던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76조 제1항은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기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기의 바깥 끝이 200캐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 해저지역이라고 규정, 대륙붕 끝까지 자원개발이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200캐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대륙붕에 대해서는 자연적 연장을 선택하거나 200캐리를 선택하도록 규정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까지 대륙붕을 설정하려면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 조항을 활용해 자신들의 대륙붕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하게 될 텐데 이 결과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사이에는 엄청난 논쟁이 오고 갈 것은 명확관한 일입니다. 지키려는 중국, 빼앗으려는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